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일단은 제가 뭐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쁩니다. 이게 음,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 주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던 퍼즐 중에 큰 것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쵸? 7.2조 수주 공시 대단합니다. 요거는 좀 제가 더 현재하고 이제 앞으로 예상을 지금 의미가 뭐가 어떻게 좀 다른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권유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저는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LNF가 이런 매크로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이 신고가를 내려면 뭔가 큰 하나의 그런 트리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나와줬죠. 이게 저희 이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래전부터 제가 어떻게 5월 6월 사이에 뜰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많이 똑같은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양산 일정 같은 것들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분명히 올렸던 거는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어저께 이어서 또 제 자랑이 또 약간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제 공간이니까 좀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부분들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도 응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편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도 좀 덜 보고. 오늘 제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건희연이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있었더라면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다 부자 되셨겠죠? 7.2조 수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LNF에 대해서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거의 20억 투자를 하고 있던 좀 아이디는 18억 수익에서 조금 수정이 되겠죠. 뭐 19억, 20억 이게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제 자 계좌도 그렇게 됐었고, 내리기가 싫어서 지금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구독하시는 분들, 매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면 똑같은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시형의 변동에 따라서 제 시각이 변했거나 변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드리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뭐 우리 굉장히 자산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투자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냥 뭐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NF 몰빵 투자자가 제가 비중이 제일 큰 LNF가 드디어 굉장히 잭팟을 터뜨렸고, 현재 및 예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위를 넘보는 LNF라고 좀 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씩 사실 마음속에 계속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이 이거 뭐 에코프로비엠 돌려깎기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에코프로비엠이 더 좋은 회사인데 왜 자꾸 그러냐 뭐 이런 댓글도 비난을 많이 해주셨죠. 물론 뭐 저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크게 신경은 안 썼지만 결국은 시총 1위를 넘보는 LNF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LNF와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는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LNF를 제일 많이 비중을 제가 10억 넘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노닉스도 제가 어저께도 또 한번 다시 언급을 드렸죠. 세노닉스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공시가치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요즘 안 갔는데 한번 이럴 때 점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시 같은 것들이 뜨면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작하기 전에 뭐 제가 검색을 살짝 해보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오랫동안 이거를 예상했다는 듯이 지켜봐 왔다는 듯이 이렇게 해서 올리겠죠. 저는 이런 것들 진짜 잘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 거를 안 보셔도 되니까 뭐 이렇게 막 뭐 100조 계약 뭐 며칠 뒤 밝혀집니다. 저도 물론 이 표지를
더 많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보람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긴 했죠. 뭐 제가 이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수준에 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뭐 공감이 되실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또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끝없이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그 유튜브가 뭐 애널리스트가 운영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진짜 전문가 아니고 하면은 잘 걸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타 투자했다가 물리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없이 잔소리도 많이 했죠. 이런 부분은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공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짧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7.2조예요. 근데 이게 주목해야 될 게 2년이에요. 2년이면은 3.6조, 3.6조, 그죠? 3.6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10조 공시를 냈죠.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3년이었죠. 그러면은 3조 3천억이었는데 1년에 3조 3천억. 근데 요거는 3.6조다. 그거보다 더 큰 규모다. 그렇죠? 아니면 또는 뭐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도 계시니까, 저도 주주입니다. 여러분 저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것과 육박 또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계약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또 최근에 매출이 있고, 이거는 근데 협약서예요. 약간 계약 체결이라기보다는 이 협약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판매량 증가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판매 단가는 최근 판가를 적용했다. 이게 지금 요즘 지금 최초 고시한 환율도 지금 높고 이런 것들이 워낙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도 좀 이제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대략적인 규모다, 이 정도 규모다 이렇게 공시를 띄웠던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7.2조 엄청난 거다. 이거는 제 자랑을 조금 해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없이 많이 똑같은 말을 했죠. 이 작년에 했던 계약을 보면은 1.45조, 짧게 할게요. 이거 했던 얘기니까. 근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제 자랑을 또 해보면, 계약 기간이 1.45조 잭팟이 한번 터졌을 때 2011년 1월부터 22년 12월 31일 이 2년치였는데, 이때도 2년치였어요. 근데 공시는 20년 12월 16일, 딱 계약 기간 바로 15일 전에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잭팟인 1.2조가 2년 7개월짜리 굉장히 깁니다. 이거 나누면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1년에 3.6조라고 했죠. 이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공시는 실제 계약이 5월 1일이었는데 공시는 4월 22일 날 했습니다. 납품 10일 전입니다. 이게 LNF의 특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미래의 것을 땡겨 와가지고 10조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죠. 그거는 제가 뭐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의 특성이 있다, 공시의 특성이 있다 라고 많이 분석을 드렸었고, 굳이 이 공장이, 왜냐면 사실 갑자기 이런 캐파 같은 것들이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측정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굳이 이 공장이었었죠. 이게 3월부터 테스트 생산돼서 6월에 본격적인 양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시장에 밝혀진 부분은 없어서 이번에 뭐 IR 때 5월 말쯤 매출이 발생할 거다, 뭐 6월 이렇게 얘기만 얘기했었죠. 뭐 딱 지금 오늘이 5월 19일이죠. 딱 뭐 얼추 맞죠. 15일 뭐 20일 뭐 정확하게는 뭐 6월 만약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뭐 보름이나 이게 전에 계약 공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납품을 하는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진짜 저희가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제 5, 6월 안에 양산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공시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했고, 또 좀 맞아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늘 어저께 나스닥이 4% 넘게 떨어져 가지고 오늘 좀 힘드나 했지만
그래도 LNF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져갈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매크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코앞에 두고 팔 수가 없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매크로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죠. 물론 제 매크로에 대처하는 제 현금 확보 방안도 좀 말씀을 드리 거긴 한데,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매크로가 불안하긴 하죠. 저도 역시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20억 넘고 배터리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고. 불안했지만 이 LNF라는 큰 호재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뭐 제가 수도 없이 5, 6월에 될 거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죠. 당연히 뭐 좀 그것들이 또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의 그런 오랫동안의 투자를 해가면서 10배 넘게 수익을 본 저로서는 이런 것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기다려왔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 공유를 했었고, 같이 그 과실을 누릴 수 있어서 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나리오들을 제가 계획을 했던 것들이 뭐 NCMA 이런 개발 성공, 양산, 그 다음에 납품 이런 것들이 작년도 어느 정도 예상했었고 또 그게 들어 맞았었고, 이런 1.45조, 1.2조 계약도 그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예상하면서, 물론 제가 하나 옛날에 뭐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방송하지 않았을 텐데 틀린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지분 매각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됐었으나 뭐 그런 거는 좀 들어맞지는 않았고, 뭐 근데 아직도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결의 시나리오이긴 하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개 7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할 때마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희열을 느끼고, 당연히 이렇게 그 금전적으로 보상이 따라와서 굉장히 기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매크로가 가만히 있어만 주면은 이게 사실 지금 뭐 코스피 3000 시대였으면은 주가 훨씬 더 날아갔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제 투자 자산은 거의 뭐 사상 최고치의 LNF의 주가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것을 뭐 좀 말씀드리고, 제 자랑도 제가 정확하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런 이유들도 있었다. 제가 LNF에 대해서 뭐 광신도 같이 얘기를 해 왔던 부분들은 제 예전에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다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저는 막 옛날 캡처 해가지고 막 그럴 정도의 그 노력을 제가 따로 뭐 직업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제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전업 투자자였으면 저는 뭐 제가 예전 영상을 이렇게 말했었죠, 이렇게 말했었죠, 다 갖고 왔겠죠. 그래서 그 캡처 해가지고 저는 대단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기만, 뭐 그 정도의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 제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오늘도 사실 공시가 떴을 때도 제가 뭐 일을 하고 있던 중에 떠서 뭐 제대로 매매도 많이 사실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진 하지만 제가 본업을 또 충실히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뭐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차트리로 말씀드리고요. 또 시총 비교를 좀 제가 많이 하고 있죠. 매일매일. 이게 지금 많이 거의 89%까지 사상 최고치로 좁혀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빔에 대해서 대장이 뭐 LNF가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을 때도 비난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저는 LNF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LNF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뭐 에코프로빔보다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 많이 드렸지만, 저도 주주예요. 또 변명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라왔다. 이런 어저께 또 매출 이런 부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해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총이 또 이렇게 좋은 실적들이 나와줘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LNF 에코프로비엠이 좀 떨어졌었네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었는데 순식간에 시총 2조를 2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1조 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과는 1조 2천억 정도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순식간에 역전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 단기간에 저도 에코프로비엠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것을 뭐 역전하는 것을 제가 꿈꾸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같이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LNF가 더 많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솔직한 심정이긴 하죠. 많은 방송들을 보시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사실 LNF를 제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방송 내에서도 거의 비중이 한 70% 이상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배터리 섹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양극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장이니까 대장에 가면 나머지도 다 따라가죠. 솔루섬 산대소재 이런 분들 다 같이 올랐고, 일진도 많이 올랐고, 여기서 코스모도 올랐고. 근데 나노 신소재가 대단합니다. 이게 신고가를 또 뚫었죠. 11%. 저도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노 신소재 기술력과 이제 본격적으로 CNT하고 음극재들이 좀 발생을 좀 하면서 완전히 날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대주전자 재료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이 다음 매출은 어디일 것이냐 이런 영상들도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LNF가 다음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전 수주 러시들이 이루어졌었죠. 양극재가 터지고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전해질 전액 다 이렇게 전이가 됐었죠. 어느 정도는 다 갈 거지만 이제는 좀 기술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더 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나노신소재가 또 역시나 잘 갔고 굉장히 좋습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18%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LNF 같은 경우는 28만원을 거의 가까이 갔었어요. 오늘 신고가가 그 다음에 25만 5천원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분명히 상단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런 기대감들로 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뚫으려면, 전고점을 뚫으려면 분명히 다른 빅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저는 터질 거라고 예상은 하진 못했죠. 이 퀀텀 점프를 해줄 수 있는 트리거가 공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 그래프를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3년치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저는 평단가는 제가 이렇게 만원대에 있고 그러진 않아요. 평단가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올라갈 때마다 또 매도를 좀, 일부는 스윙 투자라고 하죠. 일부는 또 수익 실현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20%씩 빠져요. 그거는 사실 저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니 이게 큰 돈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제가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그런 좋은 호재 같은 것들이 없으면 좀 팔고는 했었죠, 일부. 그래서 또 20% 떨어지면, 물론 20% 정확하게 제가 신도 아니고 못 맞추죠. 좀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또 다시 그 가격이 오게 되면 저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해죠. 그래서 만약에 27만원이면 떨어졌다가 다시 이 가격이 오면 저는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했습니다. 밑에서 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 내려왔을 때, 또 많이 떨어졌을 때 또 다시 또 매수를 하고, 또 다시 이 가격이 온다는 전제가 있었죠. 그러면 또 다시 저는 저 자산이 더 불러져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기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 처음 영상인가요? 올렸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한지를 사실 많이는 안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초반에 열렸던 건가요? 이 개미들이, 저도 개미죠.
이 개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상향 섹터라고 했죠. 그 원인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모으다 보면은 경제기 위기가 오든 말든 모으다 보면 언젠가 다시 그 가격을 돌아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팔았어요. 그런 팔 다음에 뭐 계속 떨어져. 20만 원이 돼서 또 사요. 15만 원이 돼서 또 사. 계속 사요. 그러면은 언젠가 다시 27만 원이 된다. 그게 우상향 섹터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2차 전지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미들이 투자를 하기에 가장 안전한 것이 우상향 섹터임은 확실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2차 전지에 꼭 들어와라 라고 수없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첫 영상인가 제가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하도 뭐 똑같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저의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LNF하고 세로닉스를 저는 이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억 대주주 요건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또 줄였던 부분도 있고, 세로닉스 LNF만 10억 이상 또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서 또 세로닉스를 또 몇 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안 올랐죠. 이게 지금 한 3년 그래프를 제가 끌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35,000원까지 35,000원의 고점까지 갔었는데,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 주셨어요. 세로닉스는 왜 안 가냐, 도대체 언제 가냐. 하다못해 지금 똑같이 가야 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 세로닉스와 LNF의 시총 비교를 또 이 에코프로비엔과 LNF의 시총 비교처럼 이 비교를 해봐야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저도 세로닉스 자체가 너무 안 올랐다. 물론 지주사 할인이 요즘에 대단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할인이 많이 되고 있지만 에코로도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죠. 이건 좀 너무 심한 상황까지 왔었다. 제가 어저께 21%인가요? 시총 그 할인율이 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21% 정도 수준밖에 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세로닉스를 뭐 조금 어저께 더 샀었긴 했었죠. LNF에서 좀 팔아가지고 조금 현금을 해서, 저는 뭐 심심해서 그렇게 스윙 투자는 조금 하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뭐 10억 넘는다고 말씀드렸었고, 아무튼 이 세로닉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세로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얘기는 안 했지만, 세로닉스는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닉스 같은 거는 시총이 이렇게 작고 요즘에 지주사 할인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 이 LNF처럼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경우에는 뭐 많이 안 몰리죠. 기관들도 안 사고 뭐 외국인들도 많이 안 사고. 그러나 이런 큰 공시 같은 것들이 뜨면 LNF에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LNF를 사지 못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저도 개미라고 말씀드렸죠.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총이 똑같이 LNF를 사도 시총을 못 올리지만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시총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 뭐 맞죠. 뭐 그래서 LNF를 많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워낙 많은 시총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 올리지만,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이런 공시가 뜨면은 올리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고, 제가 그런 경험 연동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오랜 동안 뭐 몇 년 동안 이 LNF와 세로닉스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당연히 그것들이 맞아 들어가서 또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19%, 22%뭐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까지 못 갔지만 최근에 주가 중에 굉장히 높은 점프를 했습니다. 이 시총이 작아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라고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또 뒤에 또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만 또 길어지면 또 지루하시니까 오늘만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LN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씀을 궁금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저는 점프를 했을 때 좀 현금을 매수를 한다고 했었죠. 저도 오늘 어떻게 됐냐면 저도 재밌는 오늘 그래프가 없네요. 예, 저도 오늘 지금 바쁘지만 막 틈틈이 그래도 매도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물론 조금 완벽하진 않았지만
막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프를 한다고 한 10% 정도 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빅점프를 하면 저도 좀 현금을 지금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가져가야 된다. 특히 뉴스에 팔아라 이런 뭐 격언들 있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제가 좀 다른 뉴스랑은 좀 다르다는 걸 느꼈긴 했어요. 그 부분을 좀 뒤에다 얘기하고 요거를 제가 들었을 때 일부 뭐 10% 슈팅 나왔을 때 팔았어요. 어, 뭐 1억 정도 팔았나요? 어쨌든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와, 이거 역시 그 에코프로비엠도 10조 떴을 때가 그날 처음에 음봉 길게 나왔죠. 그랬을 때 이것도 그것처럼 가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10%까지 갔다가 뭐 2%까지 가서 또 2%에 또 저는 또 그 스윙 투자 같이 1억 매수한 것 중에 일부를 또 매수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마감은 굉장히 잘 끝났지만 이 근간에 제가 지금 자꾸 약간 팔려고 현금을 어저께 빵프로라고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랬던 상황에서 저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왜냐면 이렇게 매크로에 이렇게 뭐 하루에 지금 급등락 5%씩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도 리스크 헤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말을 했죠. 그래도 아직은 전 뭐 웬만한 투자자들보다 지금 많은 그런 대주주권에 들어갈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밑에서 다시 샀던 이유는 이거는 에코프로비엠이 예전에 10조를 했을 때는 그 뒤에 뭔가 특별한 그런 모멘텀들을 기다리고 있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뭐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물량 늘어나는 부분은 알았지만 워낙 시장에서 그때는 완전 깜짝 놀랐었죠. 지금은 LNF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그런 한번 터져 줬으니까 그래 걔네가 10조 했지 너네 7조 막 비교하기 바쁘죠. 그런데 좀 덜 놀랐죠. 그때는 근데 사실 완전히 뭐 기사 일면에 막 나오고 난리 났었죠. 거의 에코프로비엠은 완전히 그냥 중소기업이 10조라고 하니까 난리 났었던 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좀 덜 놀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좀 그렇게 폭발적인 힘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조금 다른 공시랑은 조금 개인적으로 달랐다. 뭐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제대로 안 나왔지만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원고로 보고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LNF의 추가 투자는 뭐 예를 들어서 레드우드라든가 레드우드 협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거는 제가 이 자본구조, 이 LNF가 돈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LNF를 말씀드렸고, 이런 단결적 양극재도 분명히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이 레드우드 외에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었던 부분고, JP 보관의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었던 거고, 추가 OEM 계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계약과 특히 레드우드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증설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런 모멘텀들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전략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물론 이렇게 또 오늘 당장 또 지금 나스닥도 지금 또 선물도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오늘도 3, 4%씩 빠지면 또 내일 또 많이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지만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공시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시 또 일부는 또 판 거를 또 그날 나름 저점에 그래도 운 좋게 매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뭐 최고점에 판 건 아니죠. 뭐 한 9%인가 10%인가 좀 일부 팔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다른 호재들도 분명히 매크로가 사실 저 흔들리고 그러면은 또 내일 또 폭락하고 하면 야 이거 또 틀렸지 뭐 네가 어떻게 맞추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숫자로 증명을 한다, 제 계좌로 증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따라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뉴스 일기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뭐 다른 공시랑은 좀 달리 아직은 조금 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이게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을 뿐 지금 매크로가 전체로 안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년 신고가 그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 이런 캐파적인 부분은 뭐 상상, 매출액과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작년에 뭐 이렇게 뭐 해봤자 2조 이렇게 하는 건데 10조예요 10조. 그리고 1년에 3, 4조예요. 그리고 또 SK랑도 또 지금 또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23년 얘네들은 12월 31일까지니까 좀 또 터지려면 좀 더 있겠지만, 그래서 뭐 다른 이런
제 거 LNF 영상들 많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저기 보면은 뭐 김철중 의원이 굉장히 또 잘 정리를 해 놓으시니까 뒤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뭐 호재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유튜버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다 그냥 기존에 알고 있다는 듯이 했지만 아무튼 뭐 이런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공시랑은 달리 그런 힘이 또 뒤에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꺾이지 않고 당연히 뭐 공시 뜨면은 길게 빗꼬리 빼고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또 다시 샀던 이유가, 물론 출연을 했고 다시 샀던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또 시시각각 지금 워낙 빨리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변할 수도, 제 마음도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되면 또 항상 뭐 글이든 제 영상으로든 자주 찾아뵈려고 하니까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또 길게, 오늘은 또 워낙 좋은 날이어서 이렇게 길게 쭉 그냥 여러분들과 소통하듯이 좀 길게 남겨봤습니다. 나중에 뭐 라이브도 한번 하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고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미천한 구독자 2천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자랑도 하고 싶고 제 자신도 뿌듯해서 그렇게 어린 마음에 그런 상황도 있는데,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투자하면서 좋은 의견들도, 댓글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소중한 댓글들 제가 다 너무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 읽어보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답변을 다 드리고 싶은데 또 좀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고 감사하다는 글도 많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쭐우쭐 됐지만 기분 좋아서 그냥 친구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가 기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뭐 구독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좋겠죠. 지금 많이 이차전지에 관심 있으니까 투자하신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크로만 안정됩니다. 네, 이상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